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저 유쾌한 웃음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만나볼게요. 지난번에 네. 대우조선해양으로 이제 조선주 얘기를 시작했고 조선주 시작했으니까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죠. 그래서 그 웬만하면 천천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선주를. 이 댓글이 많이 달린 건 아니지만 네. 이 열화 같은 열성 때문에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를 그냥.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정 출연이라고 할게요. 우정 출연이라고 조선주가, 하고. 네. 선주가. 네. 아니요, 댓글 다신 분. 아. 우정 출연. 네. 이렇게 하신데 아마 이분이 달 댓글에 대한 해명이 될지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그 열받는다고 했던 댓글이요? 약간 웃겼어요. 어. 그러니까 뭐 무지 이 얘기에 약간 웃겼는데 네. 뭐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욕바지 우리 직업이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아니 얼마나 오래 설려고 자꾸. 네. 근데 걔 뭐지 악플에 강할 줄 알았는데 단어 하나에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근데 뭐 오래 안 가요, 저 이상하게. 무지하다고 한 댓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우정 출연을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또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달고 있는 댓글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 여기 달리는 전체 댓글에 대한 대답을 일정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분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면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연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약간 연출을 하자면 네, 띄워주시고요. 네. 네. 자, 이 켈빈님이라는 분이 6월 6일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 너무 무지한데 열심히는 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열심히는 해야죠. 무지하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그래서 현대중공업 합병 깨진 지가 언제적인데 아직도 합병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삼중 해양 플랜트 재고 모두 매각되었는데 아직도 리스크라고 하고 삼중 최대 리스크는 러시아 발주 잔량이 타사 대비 어마하게 큰 것도 모르고 엄청난 손실이 철강석 상승. 여기 또 일단 잘라야겠네요. 일단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부터 자르고 갈게요. 네. 이거 저도 알아요. 이거 신문 보면 얘기 다 나오는 건데. 합병 깨진 거. 예. 신문 보면 나온 얘기예요. 근데 켈빈님, 저희 같은 사람은 신문을 읽고 깨졌구나 끝이 아니라 그럼 다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얘기 때문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게 되면 1조 5천억하고 유상증에 참여하게 되면서 1조 2천억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는 대우조선해양이 그거 믿고 너무 현금에 신경을 안 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저는 현대중공업이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네. 지금 이분한테 제가 역질문을 하면은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그러면은 켈빈님은 지금 경남 도지사들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방안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자고요. 기사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지금 후보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네. 제일 높은 상황인데 이분은 지금 글자가 작아서 좀 안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통일한국당에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건 결국 민영화예요. 민영화는 결국 어쨌든 M&A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분리매각 아니면 통매각인데 통매각은 일단 날라갔어요. 날라간 상황이고 여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매각 혹은 분리매각 되지 않게 책임을 다하겠다. 분리매각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유에서 불승을 해서 끝났기 때문에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보면은 어차피 민영화를 하겠다는 부분들은 결국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금융위원장에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내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내정이 되게 되면서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에 대한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뭘 하게 되냐면은 구조조정부터 해요. 사람을 하던 사업부를 하던 그러면은 지금 현재 HMN도 가지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든 매각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럼 분리매각이 됐던 통매각이 됐던 또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분리매각을 하게 되면은 뭐 방산 부분 하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 해상 무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육상 쪽으로 지금 아시겠지만은 장갑차 사업이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육상 쪽으로 많이 집중하게 되면 지금 해상을 돌아볼 여력은 저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거제권 부산일본 기사인데 거제 정치권 노동계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 방산 상선 분리매각 안 돼.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이 국회의원도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에요. 네. 그럼 만약에 아까 전에 경남 도민일보에서 보셨듯이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된다. 그럼 분리매각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통매각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전개를 가져가 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현대중공업은 이분 말씀하신 대로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중공업의 통매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날아갔다고 확정 짓는 게 맞냐는 거죠. 여기까지 전개를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 역할. 그래서 이렇게 그쵸.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에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걸 100% 믿어도 되나?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이 옛날에 통수 친 적이 있거든요. 네. 무상감자. 자본 잠시 때문에 무상감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주주들한테 통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 다뤘지만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2006년도에 분식회계, 2017년도에 분식회계 이런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이 흑자로 전환됐을 때 그때도 이런 얘기가 없다라면은 다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진보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댓글을 보고 준비한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도민일보 같은 경우도 5월 17일 기사거든요. 지난주 24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런 것들을 저도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 못하다 보니까 이건 얘기 안 해요, 저건 얘기 안 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철강석 상승으로 인한 후판가 때문에 철강석을 미리랑 동급화하고 재무 상황 불량한 HSD 엔진을 탑픽으로 제시하는 엄청난 짓을 하고 원래 제가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지만 철강석 가격이 작년 5월달까지는 공급난 이슈로 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인정. 그런데 올해 들어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게 다음은 공급난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이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밀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철강석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설탕 가격이 올라가고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 시간 말씀했지만 겨울밀 파종을 못하게 된다. 그랬을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도미노 현상으로 해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그리고 HS 엔진 유상증자 최근에 얘기한 거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따지면 두산 이미 망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가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세요. 보시는 네. 분들이 판단하시고 제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시면은 들으시면 되고 네. 무슨 이상한 얘기 하신 분은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뉴스가 난다고 해서 우리 합병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난다고 해서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 이후 그리고 그 내면까지 파헤쳐 보는 게 출연하신 전문가의 역할이다. 아, 맞다. 그 얘기 안 했네요. 네. 러시아 얘기. 네.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날아간 게 아니고 저는 딜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한테 안 줬다. 그럼 어디서 주는데요? 어디 줄까요? 없어요. 일본은 어차피 안 되고요. 중국은 정말 쉬워요. 어디 수주 계약 가서 그 2018년도에 글래드스토너 얘기만 하게 되면은 무조건 우리 쪽으로 계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부시 손실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딜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다시 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신조선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나중에 가서 만약에 수주를 받게 된다. 그럼 마진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카타르도 손실이죠. 아직 그 본계약 못 맺었잖아요. 네, 댓글 남겨주셨던 좀 네. 의문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에서 이제 의문을 좀 많이 해결을 하셨으리라 네. 보고요.